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경험 생명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경험 생명표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영별, 성별, 사망률을 계산해서 통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 생명표를 제대로 알아야 연금보험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박주영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전화 번호는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한번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경험 생명표로 알아보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영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요. 경험 생명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어떻게 돈을 모을까,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평생을 쓰려고 하다 보니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저축할까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빠른 결단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와 함께 경험 생명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번 왜 보험료는 오를까? 왜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연금액은 작지? 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와 연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험료가 상승되는 요인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을 보면요. 보통 예정 이율이 인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연령이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다라고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네,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라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의 생소한 단어, 경험 생명표는 무엇일까? 이것의 변경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장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평균 수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내가 몇 살까지 살 건데 만약에 60세까지 산다고 하면 연금액을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70세까지 살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겠죠. 왜?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이 길게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수령액은 적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험 생명표를 적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그래서 경험 생명표가 변경된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험 생명표를 알아야지 내가 얼마큼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예전에 우리 평균 수명이 60세일 때도 있었고요. 점차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80세를 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간혹 가면 80세면 충분하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더라도 이런 의술의 발달과 함께 난 어쩔 수 없이 긴 장수를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대안은 준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고 장수시대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가 100만 원씩을 해서 2억 4천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했었을 때 처음에 제3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했었을 당시에는요, 연 5,700만 원 정도, 약 월 500 정도 연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경험생명표가 점차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령과 평균 수명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이 경험생명표에 의해서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적은 기간에 줬던 것을 길게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고 있는 이 보험료나 저축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시작해서 그 돈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경험생명표가 변경됨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수령해야 될 연금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장수로 인한 긴 수명을 위한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가입하셨다면 제7회 경험생명표에 이미 진입을 하신 거고요. 아직 망설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8회 생명표 적용을 받으실 건데 이런 부분은 하루하루 늦춘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퇴를 준비하느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취미나 여가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사회활동도 좀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즐겁게 지인들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소득과 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노후를 꿈꿀 텐데요. 자, 이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망설이지 않고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노후 준비가 얼만큼 진행되었는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자,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바로 50%가 미처 안 됩니다. 즉, 절반 정도는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만 하고 있거나 계획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50%에 육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절반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절반은 노후 준비를 아직 하지 못하거나 생각만 하고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행복한 은퇴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망설이고 있을 건가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돈이 있다. 얼마나 생활비로 쓸 수 있을지, 언제 이것이 끝날지 여러분들은 예측 한번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이 현재 2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2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매달 100만 원씩 내가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예, 18년에서 9년 정도 쓰면 이게 소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밖에 안 되는 거죠. 의식주 그리고 통신비 정도 해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월 200씩 사용한다. 꺼내 쓴다. 8.8년입니다. 약 8년이면 200만 원이 200만 원 쓰고 나면 2억이면 동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억 갖고 은퇴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돈을 쓰기는 참 쉬운데 모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5억 정도 있다면 참 좋겠지만 자, 5억씩 만약에 200만 원씩 매달 5억을 가지고 쓴다. 얼마나 가나요? 약 24년 갑니다. 그러면 최소 5억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한 20여 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은퇴 후의 삶을 그래도 기본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비가 현재요. 네, 은퇴 후의 생활비가 평균 월 2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못 미치는 200만 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5억을 가지고 약 20년 정도 쓸 수 있는데요. 5억을 모으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자금을 모으는데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30만 원씩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삶 속에서 30만 원을 빼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긴 노후가 확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나이별로 10세, 20세,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12년만 투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납입은 4,320만 원 동일합니다. 그러면 경과 기간에 따라서 목적 자금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살에 가입을 해서 48년 동안에 거치하고 70세 시점에 갔었을 때 약 2억 6천, 약 2억 2천 정도의 적립금이 추가로 쌓이게 되는 거죠. 물론 세금은 없겠죠.
그렇다면 30세에 동일하게 4,320만 원으로 28년을 거치하고 70세에 갔더니 약 1억 8,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살에 가입해서 4,320만 원을 넣은 거하고 30세에 가입해서 4,320만 원을 넣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거치 기간에 따라서 내 돈은 계속 복리로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적립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라가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시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돈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50대, 60대, 70대 고 연령층은 아직 목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할까? 그냥 은행에 넣어둘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실 것인가? 자, 1억 원을 가지고 자 50세에 20년을 거치해서 70세 시점에 보니까 1억 9천, 약 9,267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연금으로 만약에 수령을 한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한 70세 시점에 가서 연금으로 한번 타보겠다 하신 분들은 종신토록 타는데 평생 살아있는 동안 내내 타는데 네, 1,047만 원 정도 타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60세에 가입해서 10년 거치 후에 70세에 1억 3,468만 원, 약 3,4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752만 원씩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업으로 하시든 일시금으로 하시든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긴 시간 오래 유지할수록 적립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험생명표는 장수시대를 대비하는 것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돈으로 그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불리는 것은 긴 시간밖에 투자할 수 없죠. 긴 시간 투자하는 것만이 정답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요, 평생토록 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기간을 10년, 20년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토록 수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배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나머지 금액은 계속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복리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험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마냥 0.5% 최저보증 이런 데에다가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채권이나 이런 안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 투자를 하셔서 위험을 해지해서 펀드 변경이나 펀드 자동 재배분 또는 펀드 수익 자동이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채권형으로 자동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연성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실 때는 중도 인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잠깐 쓸 거라면 보험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대출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많은 오랜 복잡한 심사를 거쳐서 직접 방문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전화 한 통화로 바로바로 고액까지 꺼냈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제 향후에는 비과세도 없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존재하는 비과세, 즉 내가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늘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세금이 없다는 이 비과세를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험 생명표를 인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내가 동일한 연금을 가지고 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로 길게 모으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좀 신속하게 알아보셔서 좋은 대안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 생명표란 무엇이고 또 연금보험을 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을 텐데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누가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요. 네. 그 손주 보험을 했어요. 네. 근데 손주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얼마나 내세요? 23만 5,580원 내요. 아, 예. 손주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려요. 여기 저희 보험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1살 돼 있더라고요. 네네. 2016년,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거예요? 예예. 예. 태아보험을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20만 원대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좀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내가 문의를 했거든요. 지금 당장 그냥 해지하기는 좀 아까우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아마 김성문 전문가께서 하시게 될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1살 손자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한 23만 원 돈 한 달 납입하고 계시거든요. 좀 비싼 것 같다는 의견이셨고요. 만약에 지금 해지를 한다면 해지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험 적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손자 탄생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위험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작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예. 삼성화재의 뉴 엄마맘에 쏙 드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낳기 전에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애기 낳기 전에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거를 이제 점검하기 전에요. 네. 우리가 이제 어린이 보험하고 태아 보험 또 성인 보험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먼저 이거를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자, 성인 보험하고 어린이 보험의 차이점은 성인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나 거의 같습니다. 단, 네. 성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담보 또는 적게만 들어갈 수 있는 담보를 좀 크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인 보험에서는 혹시 가입이 된다고 해도 금액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걸 최대한도로 좀 늘려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 질병 후유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인 보험에는 계속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 보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아직 크게는 안 하면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어린이 보험하고 그럼 태아 보험하고 뭐가 다르냐? 어린이 보험 담보에 태아 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담보들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태어날 때 저체화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선천성으로 이상 증세가 있어서 선천성 질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담보를 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손자분의 가입을 하실 때 가입 시기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증권을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가입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아보험에 대한 효과가 보험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태아보험은 그러면 언제 가입하는 게 좋냐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태아보험은 임신을 해서 임신 진단이 나오면 태아보험은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대개 16주 안에 가입을 좀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모가 쭉 정기적인 검사를 하다가 16주 정도 되면 체중
최종 네. 그 종합검사를 받는데 네. 그 16주 전에 가입을 했을 경우 네. 그 16주에 최종 종합검사를 받을 때 어떠한 그 태아에 대한 이상 증세가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은 다 받을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런데 16주가 넘어가면은 그런 담보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아. 그래서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상 증세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그 언제까지 그 최종 그 가입을 해야지 그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 되느냐? 최종 22주 안에는 가입을 하셔야지 태아에 대한 특약을 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제 그 따님께서 그 이제 그 또 이제 첫째이죠? 네. 이제 둘째, 셋째 이제 아마 출산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다음번에 가입을 하실 때는 네. 반드시 한 16주 안에는 태아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아. 혹시 모를 어떠한 그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이런 그 전체적인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가입을 했던 거를 제가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예. 지금 그 자녀보험, 더군다나 태아보험인데도 불구하고 태아의 담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입하신 데.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네요? 뭐 꼭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어쨌든 간에 다행히 지금 그 손자분께서 그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 성인보험하고 어린이보험의 차이점은 어린이보험, 성인보험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담보들,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성인보험에서 가입 못하는 담보, 이런 담보들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좀 제가 좀 의아스럽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린이 보험에 대한 어떠한 그 특색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적립금이 지금 한 5만 원 넘게 거의 6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그 적립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이게 100세 만기인데 만약에 지금 그 한 6만 원이라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하기 쉽게 네. 1년이면 6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600만 원이고 지금 15년 납을 하셨기 때문에 900만 원이 돼요. 네. 그러면 손자분이 100세에 가셨을 때 900만 원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많이 안 나오네요. 아니, 그 적립금을 지금 5만 원을 누셔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금은 거의 좀 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적립금을 빼고 하면 보험료가 줄겠네요? 그렇죠. 네. 줄고요. 또 이제 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그 기본적인 사망 이외에 모든 담보가 거의 대부분이 3년 갱신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3년 갱신은 100세까지 계속해서 30번 이상을 그 갱신해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를 계속 더 많이 낸다는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지금보다도 계속해서 어렸을 때는 그 보험료 인상폭이 좀 적지만 어느 정도로 나이가 들면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예.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맞는 어떤 그런 담보가 충분하고 네. 또 갱신하지 않는 비갱신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서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같은 경우,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장경만내암이 일반암으로 돼 있고 일반 생식기암이라든가 남성들 이런 수술비 나중에 많이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을 좀 선택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예.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손해보험사에 어린이 보험이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담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면요. 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넣으시고요. 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3대 질환을 5천만 원씩 암 5천만 원, 또 그 심장 질환 5천만 원, 그 뇌질환 5천만 원, 또 각종 수술비, 그 다음에 그 실손 의료비까지 다 넣으신다고 해도요.
예. 지금 현재 내시는 보험보다 훨씬 낮은 14만 8천 원 정도면 준비가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방송 끝나시면은요, 한번 네네. 그 보험사에 여러 그 손해보험사를 좀 알아보시면 어린이 보험으로서 아주 특화된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잘 네네.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보험을 선택하시면 절대로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일단은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보고 내 연락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예. 다시 한번 시청자님 덕분에 우리가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 또 태아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네. 예, 어떤 점들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민해보시고 더 네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네, 네, 그럴게요. 예, 다시 한번 손주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83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매월 내는 연금보험과 또 일시금으로 내는 연금이 있더라고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당연히 일시금이 있다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일시금은 예치하는 순간부터 바로 적립금이 쌓이면서 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고요. 매월 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종잣돈, 즉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죠.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서 목적 자금이 됐었을 때는 또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둘 다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뭐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월납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또 나이 또한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맞춰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목적 자금은 목적대로 더 빨리 굴려가는 게 큰 일시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굴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월납을 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모으셔서 일정 시간이 지났었을 때는 그 부분이 다시 목적 자금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둘 다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또는 형편에 맞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목돈이 마련이 돼 있는 거라면 일시금을 넣으시고 시간의 힘으로 굴리시면 나중에 또 향후에 매월 내게 주는 월급을 타게 되는 거니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텐데요. 080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10년 납으로 올해 납입이 끝나게 됩니다. 주 계약이 5천만 원인데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남기셨어요. 김성군 전문가님. 예, 종신보험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납입이 끝나셨다라고 하면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을 하는 것은 결국 현재 그 보장성 보험인 주계약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전환을 할 때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같이 만약에 10년 납이 끝나는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셨을 경우에는 그 연금 전환은 해지한다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난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종신보험에 납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기본 보험료만 10년 납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기납입하셨던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좀 적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더 두시든가 아니면 이 종신보험도 추가 납입 기능이 좀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납입보험료라든가 그 해지환급금의 그 금액을 올리신 다음에 그때 그 연금 전환을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종신보험으로 연금 전환하는 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번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연결이 되신 거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아, 저희 아들이 한 4년 전에요. 예. 자기 친구가 보험을 해가지고서 하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 보험 뭐 들었냐고 한번 봤더니, 예, 그 ING 생명에, 예. 라이프 케어 CI 종신보험에 들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보니까 70세 만기고, 뭐 거의 종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험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를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새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비도 없더라고요. 아, 실비도 없으세요? 네, 아드님이 네,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29이요? 29이시고, 이 보험은 그러니까 아드님이 직접 올라파고 계신 거예요? 예. 아, 그럼 만약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돼도 보험료는 아드님이 내시겠네요? 예, 지금 직장 다녀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드님 보험 어떤 보장들을 더 늘려가면 좋은 건지 지금 풀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저희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릴까요? 예, 박준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아드님이 ING 정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CI보험 가입하셨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보험료요? 네, 잘 모르세요? 보험료 9만 2천 원 정도 들어가요. 아, 네. ING 라이프케어 CI 정신보험은 어떤 거냐면, 일단 CI라는 말이 붙어 있죠.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선지급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정신보험은 사망을 전제로 하는데,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는 도중에 몇 가지 회사가 정한 거기에 해당되는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은 조건에 해당되면 일시금으로 선지급해준다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증권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5년 갱신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예, 5년 갱신자리가 많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 29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5년마다 갱신되어서 5년 후에는 이제 34살이 되겠죠? 네, 그럼 34살 나이로 다시 갱신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34살 후에 또 5년이면 39살 나이에 다시 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장을 만기까지 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돈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그 시점에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작의 그 회사들은 실비 특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없는 거고요. 실비는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으시는 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증권이 없어서 진단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입 금액 이런 걸 좀 봐야지 정확하게. 요거를 해약하고요. 네. 29살 이 아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뭐뭐 있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그 증권을 보고 나서 이런 부분의 장점, 단점을 일단 분별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대안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작정 해약하시면 안 되시고 혹시 병력은 없으신가요? 아드님이? 치료력이나. 병이요? 예. 예, 병은 없어요. 아, 그럼 참 다행이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준에 맞는 보험료로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없는 담보들. 여기에는 이제 3대 하면은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증이 기본으로 들어있을 텐데 이 주계약의 단서는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요. 중대한이라는 것은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각각 받는 걸로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 심근경색증이든 각각 받는 걸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증권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정확하게 비교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더 자세한 상담이 못 되고 있는 게 지금 증권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방송 이거는 무조건 70세 납이라요. 예. 다시 설계 좀 다시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저희 김성군 전문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거든요. 예. 네. 시청자님, 김성군입니다. 네. 예. 일단 말씀하시는 게 현재 이 보험을 만약에 해지를 했을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게 실비를 좀 바탕으로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대 진단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보험료 수준이 아드님이 지금 97,000원 내시고 계시는데, 네. 이 97,000원보다 어느 정도의 더 보험료 납입 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3대 진단비의 어떤 그 보장 금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비의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비,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라든가 남성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아마 준비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납입하는 금액하고
이것보다 그 진단비를 조금 더 올리면 조금만 더 한다면 그 언저리에서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네. 만약에 전제 조건은 아까 박주영 전문가님은 그 기본적인 것을 다 검색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에 좀 해지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던 실비와 진단비와 수술비 이런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다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그 증권 있으시면 증권을 보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259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성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액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안정적인 걸 선호해서 고민이 좀 큰데요.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믿고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김성문 전문가님. 네,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의 차이는 공시이율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은행금리가 정기예금금리가 1%대입니다. 결국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 후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가 내가 내는 돈의 가치가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저금리 상태로는 그때 그 연금 금액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 공시이율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만 원을 내셨다고 하면 복리로 지금 1% 좀 공시이율 한 10년 이상이면 1% 이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30년 후에는 내 돈을 찾는 거, 또 명목, 실질적인 것은 내 돈을 낸 것보다 더 덜 할 수가 있고요.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해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좀 불안하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채권 쪽에 좀 비중을 높이시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변액연금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저금리 시대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변액연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해지만 안 하면 믿고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259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예. 올해 45된 여성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요. 2천만 원의 보장의 완납된 암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준비하고 가입할 때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부모님이 암 투병 중이어서 암 진단비나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박지영 전문가님. 네,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아마 본인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본인이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지는 사실 문자 봐도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암 치료력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암의 중요성을 느낀 것 같으신데요. 어쨌든 정상인 가족보다는 가족 중에 병력이 있다면 약간의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네. 2천만 원 정도로는 사실은 뭐 큰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일단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특화된 암이 있습니다. 즉 자궁암이나 유방암 이런 걸 위주로 하시고 또 진단자금을 많이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자금을 통해서 생활자금과 긴급자금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요양을 한다거나 이런 많은 비용들이 그리고 이제 또 직장을 또 그만두게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진단자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자금 위주로 하시고 또 여성에 특화된 거 그리고 이제 압력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매월 받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즉 계속 받는 암이라고 제가 방송에 자주 하는데요. 일정한 시기적으로 매월 받는 것도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속적으로 100세까지 한 번 암이 발병하면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거나 또 뭐 새로운 암이 발병하거나 지속적으로 남아서 잔류해서 치료를 받게 되거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돈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하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지금 저희 남편 보험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예, 지금 가입된 거를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좀 이게 가입한 게 보험료는 좀 작지는 않은데 좀 부족한 거는 또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예. 저희가 이거 대비해가지고는 연금이 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요즘은 연금 얘기도 많이 하던데 연금은 뭐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남편분이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남편이 지금 42살이거든요. 42 되셨고, 네. 자녀분들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5살, 뭐 3살 뭐 이렇게 아직 어려요. 아, 예. 그 개인연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네. 조금은 있으신 거죠? 뭐 많지는 않은데 좀 빨리 시작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잠시 뒤에 김성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요. 저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확인만 해볼게요. 네. 그 교보생명의 종신보험 있으시고 이건 완납이 되신 건가요? 지금 올해까지 내는 네. 걸로 돼 있는 것 2022년 같고요. 들어서 올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의 종합보험, 흥국화재 가족사랑보험 이렇게 해서 한 달 보험료가 한 28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네요. 네. 예, 저희가 요 3건의 보험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연금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저희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2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또 개인연금은 어떤 걸로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김성훈 전문가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더운데 그 더위에 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이 증권을 좀 미리 제작진을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네.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 보험을 그 지금 시청장님이 가입을 하신 거죠? 이제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예, 예. 미리 들은 거고 이제 현대랑 흥국 이건 이제 저희 살면서 결혼해서 지내면서 이제 같이.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제가 이 그 보험을 보면서 지금 이 그 보험 방송을 보시는 다른 시청장님도 지금 제가 이분 같이 이렇게 그 보험을 준비하시면 진짜 훌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먼저 지금 그 2002년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3만 9천 원인데 제가 증권을 보니까 이게 10월이면 완납이 되시더라고요. 예, 벌써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주계약 6천만 원에 지금 그 뇌출혈이나 급성식료에 1,000만 원, 뭐 수술비나 일당비 이런 재반 것들이 그때 당시에 가입을 하실 때는 상당히 네.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네.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되니까 사망보장금은 종신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뭐냐면 특약 같은 경우가 한 80세 정도에 만기가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뇌 같은 경우는 뇌출혈까지만 보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족한 거를 느끼셨는지 2013년도에 현대해상 퍼펙트 종합보험에 네. 이걸 가입을 하셨어요. 그 여기에 그 실손 의료비에 부족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해서 일부 뭐 수술비를 해서 그 부족한 거를 좀 그 보완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시다가 2014년도에 보니까 암 진단비라든가 이 3대 진단비가 좀 적으셨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여기에 그 일반암 3천에 고해감 5천, 뭐 뇌졸중 2천, 급성식맥 1천 이런 식으로 3대 진단비를 또 중점적으로 해서 보완을 100세까지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현대 거 이제 하고 나서 좀 진단비가 막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으로서 이렇게 종신 준비해 놓으셨죠. 지금 네. 실손 의료비 준비해 놓으셨죠. 또 그 3대 진단비가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준비하시고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80세까지 되시는 거를 100세까지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를 적절히 잘 하셔서 저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이 세 가지 보험은 절대로 유지를 하시면서요. 지금 보험료도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지만 이제 10월 달 지나면 가장 큰 13만 8천 원이라는 돈이 이제 완납이 돼서 끝나세요. 예, 예. 그러면 맞아요. 그 정도에 대한 보험료는
또 나한테 그 새로운 연금을 드실 때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을요? 아니죠.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건 뭐 다른 여유 자금하고 이만큼을 더 하신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 연금은 제일 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유지가 제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중에 많이 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보험료를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유지를 못 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지할 수 있는 현재 입장에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남편분께서의 앞으로의 그 소득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좀 생각을 하셔서 연금을 가입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금은 반드시 변액연금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는 현재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기본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편분이 그 소득이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계속해서 추가 납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지금 한 42세라고 하셨으니 한 70세 정도의 그 연금을 수령할 때라고 하면 아마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금액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그 설명이 어떻게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 보험이 남편 거가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변액연금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 매일매일 한 두세 분씩 만나는데요. 완벽하다라고 진단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흐뭇한 것 같아요. 유지 잘 하시고요. 10월에 만기 끝나면 그 여유 자금까지 합쳐서 또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봐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40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가슴이 계속 답답해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MRI 검사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검사 비용이 비싸다던데 이거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모든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실비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라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요. 비급여는 아직 등록이 안 돼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자, 실비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문제죠. 고액의 돈을 내야 되는 MRI 한번 촬영하면은 보통 7, 80만 원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 돼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일단은 비급여 항목이어도 자기 부담을 제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비급여 중에서도 자기 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 가능하시고요. 그 병을 키우기보다는 속히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검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끝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어김없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